네, 오늘 발표할 내용은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리뷰 논문과 서베이 논문을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LLM에 대해서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랭귀지 모델과 그 다음에 LLM 그리고 더 포괄하는 개념인 이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LLM과 FM의 좀 히스토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타임 시리즈 어널리시스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타임 시리즈에 대한 종류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이 LLM에 대해서 어떤 백그라운드들이 필요한지,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떤 접근 방식과 적용 방식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텍서노미를 정리를 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좀 더 큰 개념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은, 우선 저희가 알고 있는 랭귀지 모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의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자연어 처리를 위해서 이제 통계적으로 모델을 만든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 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특정 그 코퍼스, 그러니까 말 뭉치에 대해서 학습된 이러한 트랜스포머 기반의 아키텍처를 가진 모델들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장한 개념이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뭐 아키텍처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와 그리고 더 많은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요즘에 많은 기업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인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부분이 이제 LLM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이미지나 오디오 같은 다양한 모달리티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LLM과 FM은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 지금 이 그림의 좌측에 있는 것처럼 이제 랭귀지 모델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은 지금 다음과 같이 쭉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제 2020년도에 GPT-3가 나왔다는 부분들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매년마다 GPT가 를 기반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에 맞서서 이제 구글이나 메타 같은 다양한 기업들에서도 그 랭귀지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개발을 해왔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이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개발 그 히스토리가 되겠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선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저 2020년도에 달리 같은 부분들, 그리고 23년도 이후에는 이제 그 메타에서 개발한 그 샘 같은 그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겠고, 그리고 조사한 서베이 논문에서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 임베딩 하는 거를 비저블한지 인비저블한지를 지금 그 구분을 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베딩 비저블 LL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내부 스테이트를 이제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오픈 소스를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블룸이나 그 라마 뭐 이런 다양한 버전들이 있고, 이 같은 경우의 특징으로는 다양한 이 태스크에 대해서 이런 파인 튜닝이 가능하다. 그리고 좀 추가적인 그런 재교육이 없이도 퓨샷이나 제로샷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인비저블 LL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그 내부적인 그런 스테이트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되겠고, 여기에 이제 GPT 같은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API 호출에서 저희가 프롬프트를 사용을 해서 추론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멀티모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작업과 저희가 사전 학습한 그런 태스크에 대해서 이 서로 다른 이 모달리티를 정렬을 해주는 것으로 이제 인베딩 비저블 LLM의 작업 관련 기능을 좀 활성화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것도 있다.
그리고 또 API 베이스드 프롬프팅은 이러한 그 대상의 모델리티를 자연어 프롬프트로 이제 래핑을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시계열 분석은 어떤 식으로 좀 개발이 되어 왔는지를 좀 되게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우선은 각 시대에 맞춰서 초반에 이제 통계적인 모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심층 신경망을 통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프리트레인된 모델들을 활용하는 단계,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LLM을 중심으로 모델이 개발되는 그런 걸로 이제 시계열 분석에 대한 로드맵이 다음과 같이 그림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통계적인 모델을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의 그 소규모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좀 최적화되어 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이런 스테이셔널한 부분들, 그리고 뭐 시즈널한 부분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존의 통계적 시계열 분석에서 쓰이는 방법들을 좀 기반으로 그런 것들을 가정을 먼저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상 시계열에 대한 부분들을 가정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리마 같은 연구들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홀트 윈터스 같은 이런 통계적인 모델들을 사용을 해서 시계열에 대한 분석을 해봤다. 근데 이어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RNN과 이 TCN 뭐 이런 부분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심층신경망으로 이제 시계열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전 지식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뭐 좀 비선형적이고 아니면 좀 더 장기적인 그런 디펜던시를 포착을 함으로써 시계열 분석이나 시계열 예측을 조금 더 잘 하게 되는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 같은 이 타임 CLR 같은 뭐 이런 최근 연구에서는 좀 다양한 그런 대규모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사전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데이터 샘플에 대한 특정 작업을 이제 파인 튜닝하는 단계에서 활용을 함으로써 기존에 이제 각 그 소규모 데이터에 최적화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좀 그 신경망 같은 경우에서는 또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 사전 학습과 같은 연구를 적용을 해서 이런 대규모 시계열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려운 그런 시나리오에도 좀 더 적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되어 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LLM 중심 모델에 대해서 언어적인 명령어와 그리고 시계열을 모두 처리하는 이런 것들도 좀 개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에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해석 가능한 예측이나 복잡한 추론 등으로 조금 더 많이 시계열 연구가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단 그림처럼 이제 시대별로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순차적인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트랜스포머 외에 이제 그런 RNN과 CNN 뭐 이런 딥러닝 신경망 기반으로 하는 그런 연구들이 또 병렬적으로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림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 시리즈 연구에 있어서 그러면 이 LLM 모델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네, 우선은 입력 데이터의 형식을 보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타임 시리즈나 아니면은 이런 타임 스태프가 찍혀 있는 그런 텍스트 로그 데이터, 아니면은 뭐 그냥 뉴메리컬한 데이터, 뭐 또 스트럭처 데이터나 아니면은 그래프 데이터, 뭐 비디오나 음성 데이터, 뭐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계열 분석을 좀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고, 그래서 좀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제 버트나 GPT, 뭐 라마, 믹스트랄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풋 아웃풋을 인베딩하거나, 또 멀티 헤드 어텐션, 그 다음에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와 같은 그런 메커니즘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그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태스크와 관련된 부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시계열 데이터들에 대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것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요 그림과 지금 요 가운데 그림을 먼저 보면은
데이터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기존에 알고 있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스파시오 템퍼럴 데이터와 같이 이제 그래프적인 데이터 아니면은 이제 널리지 기반으로 템퍼럴 널리지 그래프 태스크와 관련된 그런 것들도 있겠고, 또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적용을 함에 있어서 첫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제 가운데에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버트나 GPT, 라마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시계열들의 종류를 먼저 확인을 해보면은 우선은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스탠다드 타임 시리즈가 다음과 같이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타임스탬프 t에 대해서 타임스텝 t에 대해서 그 값이 찍혀 있는 것들, 이 타임 시리즈라고 일단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스파셜한 공간적인 것들을 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타임스탬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공간적인 부분들 N 센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추가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공간 그 스파셜한 그 릴레이션십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또 기존의 시계열과는 조금 더 다른 그런 차이점을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스파시오 템퍼럴 그래프나 아니면은 이 레스터 데이터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형태로 좀 또 합의 분류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해당 그 논문을 다루고 해당 내용을 다루고 있는 논문에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이제 트레젝터리라고 해서 궤적에 관한 그런 데이터 형태, 그래서 이런 지리적인 공간에서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설명을 하는 그런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형태가 또 있겠고, 그 외로는 이제 이벤트 시퀀스에 대해서 이런 특정한 이 컨텍스트 문맥 안에서 그냥 특정한 그런 상황 안에서 이런 작업이나 발생의 진행 등을 설명을 하는 것들이 이제 로그가 찍혀 있거나 뭐 시간적으로 이렇게 정렬이 된 그런 것들을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서 각 그 프레임 단위로 그 생각을 하는 거겠죠. 프레임 단위로 하나의 이미지를 한 프레임에 할당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시간적으로 쭉 정렬이 된 그런 것들을 또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멀티모달 시계열 분석에서는 이런 유사한 이 크로스 모달리티에 대한 그 정렬을 어떻게 잘 하느냐, 정렬에 대한 그런 전략들이 좀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로 채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LLM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이 백그라운드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버트와 GPT가 좀 가장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큰 갈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버트와 GPT 시리즈는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연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존 최근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버트 기반으로 한 그런 프리트레인드 언어 모델이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버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바이디렉셔널 LSTM을 쓰기 때문에 조금 더 양방향에서의 그런 문맥들을 감지할 수가 있어서 그냥 GPT와 비교를 했을 때에는 조금 더 예측 성능에서 조금 더 많은 도움을 받지 않는지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버트를 쓰이는데 큰 이유가 되고 있다. 그리고 GPT-3 같은 경우에서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축적 과정의 정점을 나타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양방향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도 너무 크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GPT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많이 개발하게 된 부분이 이제 이런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휴먼 인더 루프 같이 자세한 예시는 아니겠지만 휴먼 인더 루프처럼 이제 휴먼 피드백을 이제 인터그레이션을 진행을 함으로써 GPT의 개발이 조금 더 많이 상승을 했다, 성능이 향상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랭귀지 모델의 그 진화 과정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해보면은,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이 통계적인 기반, 그래서 이러한 statistical language 모델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마크업 체인과 같이 이러한 통계 이론을 기반으로 이제 확률적으로 문장의 다음 단어를 예측을 하는 그런 모델로 초반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SLM 같은 경우에서는 이 마크업 체인을 생각을 하면 알 수 있다시피 이제 그 각 단어의 확률이 그 이전 스텝이나 이전에 몇 단계, 몇 스텝 전에 그런 단어들에만 의존을 해서 다음 단어의 예측을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디펜던시 랭스가 고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큰 가정이 깔려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ngram 모델을 활용을 해서 이 n을 형성을 한다라는 것들이 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유니그램, 그 바이그램, 트리그램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있고,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개의 단어들과 그 이전 스텝인지 뭐 두 단계, 세 단계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문맥을 파악을 하는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PPT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장점으로는 역시 계산하는 그런 스텝이나 비용이 되게 쉽고 저렴하고, 그리고 구현이 쉽다. 그리고 직전이나 이전의 몇 단계 뭐 그 근처에 있는 단어들만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해석이 쉽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단점으로는 우선 이제 이 고정된 길이가 n보다 더 긴 그런 문장이나 문맥을 처리할 때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더 나아가서 고차원 데이터를 활용할 때에는 당연히 적용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하려고 이 백오프 에스티메이션이나 아니면 굿 튜닝 에스티메이션과 같이 이런 스무딩하는 알고리즘들을 활용을 했는데, 그럼에도 사실은 뭐 그렇게 유의미한 그런 것들은 아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신경망을 활용을 한 랭귀지 모델들이 다음과 같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갈래로 살펴보면은 기존에 처음 나온 것처럼 이제 피드포워드 신경망을 활용한 부분,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재귀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리커런트 LNN, RNN을 쓴 그런 랭귀지 모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LSTM을 기반으로 한 LNN과 바이디렉셔널을 좀 살리는 그런 인베딩 from 랭귀지 모델에서 엘모와 같은 것들로 이제 신경망 기반으로 한 것들이 좀 개발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보시면은 이 FFNN, LM과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쭉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인베딩 레이어와 이 풀리 커넥티드 그리고 아웃풋, 이렇게 세 가지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컨텍스트 윈도우가 얼마나 길이가 긴지에 따라서 조금 더 그 한 번에 그 단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개수가 적은 것들이 한계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간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내 바로 직전에 있는 그 단어하고 한 10번째 이전에 있는 단어하고의 관계를 똑같이 처리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한계점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RNN을 도입을 하게 되었고요. R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의 컨텍스트 정보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메모리셀이라는 그런 컨셉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히든 레이어에다가 저장을 하는 식으로. 근데 하지만 이런 것들도 그 이전의 연구보단 잘 됐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베니싱이 되거나 익스플로션이 되는 것 같이 이제 그 학습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메모리 셀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모든 정보를 다 저장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킨 부분이 이제 LSTM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LSTM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인풋 게이트, forget 게이트, 그리고 아웃풋 게이트, 이렇게 세 가지의 게이트를 활용을 해서 조금 더 메모리 셀에 정보를 저장함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정보들을 그 해당 단어에 연관이 있는 정보들을 저장을 시키려고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RLM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많이 해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은 문맥에 따라서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의미들에 대한 부분이 좀 잘 정렬이 되지 않았고,
있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기존의 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냥 단어가 쭉 입력되는 그 정보 그 순서로 쭉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지금 단어의 다음 단어들이 이 단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부분이 좀 설명이 안 됐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 단어에 대해서 예시를 들면은 그 수식어구가 앞에서 붙는 거하고 뒤에서 붙는 거하고의 차이가 있는데, 이 LSTM RNN 같은 경우에서는 단방향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뒤에서 이 단어를 수식을 하는 경우에는 전혀 해석을 하지 못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엘모와 같은 그런 모델이 개발이 되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다방향의 멀티 디렉셔널 LSTM이라고 해서 이런 바이디렉셔널 LSTM을 활용을 해서 그 앞과 뒤의 정보들을 종합을 해서 문맥의 특징을 포착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여러 층의 LSTM을 쌓아서 보다 나은 이런 피처를 추출하는 등을 좀 향상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그 신경만 기반으로 한 부분들은 개발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최근 가장 많이 활용되고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제일 효과적인 그런 컨셉이라고 생각이 되는 이제 어텐션하고 트랜스포머에 관한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인코더에 대해서 이제 바이디렉셔널 RNN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인코더를 이걸로 바이 RNN으로 대체를 하고, 디코딩 파트에서 이제 어텐션 모델을 이걸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에다 적용을 시킨 걸로 처음 설명이 되었고, 가장 중요한 점은 마찬가지로 이제 입력된 그런 정보 중에서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정보에다가 집중을 하는 식으로 모델을 향상을 시켰고, 그리고 시퀀스의 그 각 위치별로 서로 다른 이제 가중치를 할당을 시킴으로써 이 시퀀스 데이터, 시퀀스 엘리멘트를 처리를 할 때에 관련성이 가장 높은 부분에 집중을 함으로써 좀 많은 성능 향상을 도모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개발된 부분이 이제 셀프 어텐션하고 멀티 헤드 어텐션 메커니즘이 있겠는데요. 두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어텐션 이즈 얼 유니드 논문에서 좀 제한이 된 것으로 활용이 되거나 제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 요소 그 엘리멘트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 장기적 그 롱텀 디펜던시를 조금 더 어댑티브하게 포착을 하는 식으로 이제 개발이 된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가 다른 엘리먼트와의 그런 유사성을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텐션 웨이트로 좀 정교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결과를 출력을 하고 있고, 멀티 헤드 어텐션 같은 경우는 이 셀프 어텐션을 좀 여러 개 헤드를 독립적으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제 결과를 조금 더 계산을 잘 하는 그런 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채널 어텐션하고 스파셜 어텐션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어텐션을 이제 채널 단위, 이미지의 채널 단위로 하는 부분, 그리고 스파셜 같은 부분은 이런 것들을 이제 채널 와이즈와 조금 더 네, 이 부분은 아마 그 CBAM이라고 하는 그 컨보루셔널 그 블락 논문이 있습니다. 컨보루셔널 블락 어텐션 모듈인가요? 아무튼 그런 모듈이 있는데요. 그 논문을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중요한 점은 결국에는 채널 어텐션은 채널의 중요도를 계산하는 거고, 스파셜 어텐션은 이제 공간적인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텐션이 개발이 되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잘 종합을 한 게 이제 트랜스포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이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하고 이런 것들을 잘 종합을 한 이 멀티헤드 어텐션 메커니즘을 잘 활용을 함으로써 이런 그 자연어 처리나 이 그 다양한 이 그 인공지능의 개발에 있어서 많이 활용이 되는 모델로 지금 처리를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LLM에 대한 간략한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 LLM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사전 학습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은 어떤 식으로 좀 개발이 되었는지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 이 PLM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파인 튜닝을 그 프리트레인드 되는 부분과 파인 튜닝이 되는 단계,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학습 단계에서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문맥을 예측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미세 조정은 이렇게 학습된 걸 가지고 와서 그 내가 원하는 태스크의 다운스트림 데이터를 가지고만 모델을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개발이 된 부분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버트에 대한 부분과 이제 GPT 계열로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면은, 우선은 버트 같은 경우에서는 이 바이디렉셔널 LSTM과 같은 컨셉을 활용을 함으로써 선행되거나 후속되는 그런 문맥을 예측을 한다. 그리고 이런 파인 튜닝을 적용을 함에 있어서 좀 파라미터 개수가 더 적게 쓰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장점이겠고, 하지만 좀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버트를 초반에 제안한 논문에서는 이제 최대 시퀀스의 길이를 512개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긴 문맥을 해석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요 버트에서는 학습을 그 훈련하는 단계에서 두 가지로 진행이 돼서 이제 일부 단어를 마스킹 시키고 이제 문맥에 따라서 그 마스킹된 걸 예측하는 그런 훈련, 마스크드 LM과 같은 훈련, 그리고 두 문장이 연속되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next sentence prediction을 학습을 하는 그런 두 가지 비지도 사전 학습 훈련을 진행을 했다. 그리고 한계점으로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연속된 그런 마스크 토큰을 처리를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시퀀스의 길이가 좀 더 가변적인 그런 것에 있어서 이런 텍스트를 생성하는 데에는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이제 GPT에 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좀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GPT-1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이전 문맥을 기반으로 다음 문맥을 예측하는 그런 디코더를 많이 사용을 해서 이 마스크드 멀티 헤드 어텐션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을 했다. 그리고 GPT-2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쭉 연구가 되고 있고, 이런 단방향 트랜스포머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전 훈련 단계에서 이런 멀티태스킹 접근 방식을 채택을 했다. 그리고 뭐 한계점으로는 지금 슈퍼바이즈드 피드백을 통해서 이런 파인 튜닝 알고리즘에 몇 가지의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GPT-3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계산 어려움 앞에서의 그런 한계점들에 대해서 이런 스파르스 트랜스포머의 이런 스파르스 어텐션 모듈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파인 튜닝을 함에 있어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있어서 파인 튜닝 없이 그 퓨샷 어프로치를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그리고 조금 더 개발된 게 이제 인스트럭트 GPT와 GPT-4가 있는데, 각각의 내용 부분들은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뭐 GPT가 이제 그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하고 그 휴먼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과 같은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달성을 하였다라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자세한 부분들은 또 각 해당 논문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시계열 분석에 있어서 이런 LM과 이 FM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보면은, 우선 이 그림과 같이 이제 다이렉트 유즈, 아니면 튜닝 베이스, 프롬프팅 베이스, 토큰화하는 거, 토커나이제이션과 같은 것들이 있겠고, 각각의 설명들을 좀 보면은 이러한 그 퓨샷, 제로샷, 원샷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LLM이 이런 그 작업별, 그 태스크 스페시픽한 그런 데이터를 최소화하거나 뭐 사용하지 않고 이제 작업을 바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아예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기존에 그냥 그 파운데이션 모델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입력을 넣어서 그냥 추론을 하는 부분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파인 튜닝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조금 더 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특정 태스크에 조금 더 잘 학습을 할 수 있게 이러한 그 파라미터를 조금은 이제 재학습을 시키는 부분으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를 조정을 한다. 입력 데이터를 넣어주면서 해서 이런 파인 튜닝 단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는 그냥 이 모델 전부의 파라미터를 학습을 하는 그런 전체 모델적인 부분, 아니면은 뭐 특정 부분만 이제 재학습을 하는 미세 조정을 하는 단계에도 있겠고요. 그 외에로 이제
결과를 또 직접 추론을 하거나 이제 전체 모델의 일부로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또 통합을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롬프트 베이스드와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모델에 대해서 LLM에 대해서 이제 원하는 결과를 생성을 할 수 있게 이런 입력 프롬프트를 좀 만드는 게 엔지니어링을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고, 특정 특징 같은 경우에서는 기존에 이제 그 원시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사전 학습된 이런 언어 모델을 직접 활용을 하는데, 대신에 이제 입력 데이터를 넣을 때 이제 새로운 프롬프트의 기능을 활용을 정의를 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 학습이 아니죠. 그 입력 그 프롬프트를 만드는 데에 의미가 있는 거고, LLM 자체를 이제 학습을 하거나 그 변경을 시키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볼 수 있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 시계열을 어떻게 토크나이즈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계열을 임베딩으로 효과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시계열을 그 기존의 LLM에도 바로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어떻게 토크나이즈 하는지.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분포의 그런 이동을 완화시키는 이런 가역적 인스턴스 정교화나, 아니면 뭐 시계열의 맥락을 조금 더 잘 추출을 하도록 이제 패치 단위로 하거나, 뭐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적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프로그래밍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파라미터를 변경하지 않고 이제 입력 데이터를 수정을 하는 그런 약간 유사한 개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나 이런 널리지 트랜스퍼와 같은 부분들, 그리고 이런 모델의 바이어스를 조금 더 에스티메이션하는 그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는 또 이런 리프로그래밍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논문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LLM을 보조하는 LLM 어시스티드 인핸서, 그리고 또 LLM을 센터에 놓고 이제 예측을 하는 데 쓰이는 거, 그리고 LLM의 성능을 강화시키는데 에이전트로서 활용을 하는 다양한 접근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정지를 해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시계열에 대한 파운데이션 모델이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겠고, 여러 논문을 조사해봤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로 지금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래서 데이터 범주에 따라서 그 각 데이터별로 어떤 모델 아키텍처를 쓰는지, 그리고 어떤 사전 학습 기법을 적용을 했는지나, 또 어떻게 어플리케이션까지 실제적으로 어떤 필드에서 적용을 했는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데이터 범주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타임 시리즈, 그러니까 스탠더드 타임 시리즈와 이제 공간 시계열, 스파셜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이벤트식 데이터나 이 궤적 데이터를 사용을 한 그런 others로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에 대한 부분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텐션으로 된 그런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델들, 그리고 그 외로 이제 RNN이나 그런 CNN과 같은 그런 뉴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것들, 그리고 마지막은 최근에 좀 많이 뜨이고 있는 디퓨전 기반으로 된 그런 다양한 모델들의 아키텍처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좀 구분을 해봤고, 그리고 학습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이제 사전 학습을 하는지, 아니면은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나, 아니면 뭐 또 그냥 FC, 아니 그러니까 FC가 아니라 그냥 완전하게 그냥 그 슈퍼바이즈드 되는 그런 것들로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고, 이 그래서 많이 쓰이는 건 아무래도 이제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모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좀 연구가 되고 있는 거는 이런 디퓨전 기반으로 된 모델들도 조금씩 연구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조사를 해보면 연구할 만한 부분들이 좀 많지 않나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LLM 앞으로 이어지는 그 LLM 세미나에서의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이 가는 그런 연구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해보고
같이 세미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